안녕하세요. 생리학교실의 박재영입니다. 오늘은 감각신경계에서 감각신경 경로의 이상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뉴럴 패스웨이, 센소리 시스템 뉴럴 패스웨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각신경계의 상행 경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다음에 일단 감각신경계 상행 경로에 어떤 장애가 생긴 몇 가지 케이스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프로프리오셉션인 고위 감각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때 스트레치 리플렉스나 골지 텐던 리플렉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뉴럴 패스웨이 인 센소리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감각신경계의 전체적인 모식도죠. 감각신경계는 말초의 어떤 감각을 우리 대뇌 피질 중에서도 감각을 담당하는 소마틱 센소리 에리어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밑에서부터 보시면 다양한 자극들이 있죠. 피부에서 통증이나 온도, 그다음에 프레셔, 터치, 그다음에 근육에서 어떤 근육의 수축이나 위치 감각, 머슬 스핀들, 골지 텐던, 아파라투스 이런 데서 위치 감각, 그 다음에 조인트에서 어떤 움직임에 대한 감각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감각신경계의 말단에서 읽어드리는 정보들입니다. 이것을 읽어드린 다음에 스파이널 코드, 척수를 따라서 쭉 올라가서 대뇌의 특정 영역에 전달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전달될 때 지나가는 경로를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 강의에서 각성에 관여되는 RAS 시스템을 거쳐서 가기도 하고 또는 균형 감각과 관련된 손해를 거쳐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살라무스에 가서 뇌의 어느 영역으로 투사를 될지 결정한 다음에 소마틱 센소리 에리아 중에서도 특정 부위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할 내용은 마지막 페리페랄에서 감각 정보를 얻은 다음에 스파이널 코드를 타고 올라갈 때 여기에도 나름대로의 어떤 경로가 있습니다. 이 스파이널 코드를 타고 올라가는 경로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마토 센소리, 감각계는 최종적으로 어디에다가 정보를 보내냐면 소마토 센소리 콜텍스, 이게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위죠. 이 부위에 정보를 전달합니다. 해부학적으로는 센트럴 술쿠스라는 아주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그 뒷부분이 소마토 센소리 영역이고 여기는 보시면 단면을 보면 이렇게 영역마다 손바닥, 발바닥 또는 얼굴 부위, 입술 다 영역이 나누어져 있고요. 이 각각의 영역에 터치, 프레셔, 통증 등등의 정보를 전달해서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소리 시스템의 뉴럴 패스웨이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가계에 대한 건데요. 일단은 보면 말단에서 어떤 정보를 읽고 나면 중추로 올라가는 어센딩이라죠. 올라갈 때 3개 또는 그 이상 3개나 4개 정도의 뉴런을 거쳐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길이 2가지 길이 있어요. 스페시픽 패스웨이와 넌 스페시픽 패스웨이가 있습니다. 이것의 경로 가는 길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스페시픽은 어떤 감각들인지, 넌 스페시픽은 어떤 감각들인지, 그리고 각각의 경로가 뭐가 다른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마토 센소리 에리아 콜텍스로 전달이 되고 이 콜텍스 주변에는 또 뭐가 있냐면 어소시에이션 에리아가 있죠. 이거는 인구기 1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외부의 자극을 이제 감각을 인지하고 그것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외부의 자극이 오면 리셉터에서 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퍼스트 오더 뉴런이 이 정보를 받아들여서 상행으로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페리페랄 nerve 시스템이 되고 첫 번째 시냅스가 스파이널 코드나 브레인스템에서 생성이 됩니다. 이 부분부터는 센트럴 nerve 시스템이 되고 세컨드 오더 뉴런이 살라무스까지 정보를 전달하게 되고 대부분의 감각신경계들은 살라무스에서 1차적으로 다 모였다가 서드 오더 뉴런을 통해서 특정 담당 영역의 감각신경 콜텍스로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척수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보면 일단 우리 브레인에서와 달리 겉에 있는 것이 화이트 마타고 속이 그레이 마타입니다. 그러면 그레이 마타가 주로 셀 바디, 세포에 소마가 있는 부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뉴런에. 그 다음에 화이트 마타가 엑손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척수 레벨마다 양쪽으로 이렇게 스파이널 널브들이 있죠. 이 스파이널 널브 각 레벨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척수 레벨마다 스파이널 널브가 외부에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그림에서 혈관이 보이는 쪽이 이제 우리 배 쪽 앞쪽이고 그 뒤쪽은 등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학 용어로 보면 스파이널 널브 쪽을 보면 두 가닥으로 나눠서 지는데 뒤쪽을 돌잘이라고 그러고 앞쪽을 벤트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쪽 벤트랄 루트는 이제 운동신경이에요. 그래서 뇌에서부터 신경이 쭉 내려오면서 명령을 전달해서 이것은 하행입니다. 정보가 밑으로 내려와서 벤트랄 루트 앞쪽을 타고 가서 특정 근육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고요. 이제 반대로 뒤쪽 도잘 루트는 외부의 감각을 받아들여서 상행으로 해서 뇌에 정보를 전달하는 감각신경계죠. 그래서 이제 정보가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도잘 루트로 해서 각각의 척수 레벨로 나가고 각각 척수 레벨에서 받아들인 외부의 감각 정보는 도잘 루트를 통해서 척수로 들어오고 이것이 특정 경로를 따라서 뇌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레이 마터는 앞서 얘기한 대로 신경세포의 셀 바디가 주로 있는 곳이고 여기서 시냅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도잘 루트 또는 여기 척수 안에서 보면 포스테리얼 혼 뒤쪽에 뿔같이 생긴 이 부위는 이제 감각신경이 상행을 하면서 말초의 정보를 브레인으로 전달하는 그런 곳이고요. 그 다음에 안테리얼 혼 앞쪽 뿔은 이제 뇌에서부터 명령이 내려와서 운동신경계 즉 근육을 움직이는 어떤 명령이 내려오는 뉴런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을 자세히 보면 포스테리어 혼에서도 좀 더 끝부분에 있는 것은 SS, 즉 이거는 보면 소마틱 센소리 뉴런, 체선 감각이고요. 그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비세럴 센소리 뉴런, 우리 이제 뭐 장기나 이런 쪽에 있는 감각을 말하죠. 그 다음에 운동에서도 보면 노란색은 비세럴 모터 뉴런, 앞쪽에 빨간색은 소마틱 모터 뉴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분류가 되어서 잘 전기 회로도로 치면 나름대로 분류가 잘 되어 있고 배선이 서로 엉키지 않게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봤던 슬라이드에 나왔던 건데 왼쪽 아래쪽을 보시면 자, 감각신경계가 상행할 때 퍼스트 오더 뉴런이 있고 세컨드 오더 뉴런, 서드 오더 뉴런이 있었죠. 퍼스트 오더 뉴런은 이제 다리를 쭉 뻗어서 예를 들면 우리 손바닥의 끝에 어떤 외부의 자극, 뭐 터치나 프레셔를 읽어드리는 리셉터가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 셀 바디가 어디 있냐면
바로 이렇게 그림에 제가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친 도잘 루트 갱글리온에 이 퍼스트 오더 뉴런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쪽으로 쭉 팔을 뻗어서 포스테리얼 혼 쪽에서 끝나서 세컨드 오더 뉴런으로 정보를 주거나 여기서 시냅스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이것이 더 높게 브레인스템까지 쭉 길게 올라가서 거기서 시냅스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 그림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어떤 여기 도잘 루트 갱글리온이라는 것은 퍼스트 오더 뉴런의 셀 바디가 있는 곳이고 상상을 해보면 퍼스트 오더 뉴런이 다리가 얼마나 길 건지를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제가 오늘 하는 강의에는 없지만 이 모터 뉴런은 안테리얼 혼에서 이제 시냅스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또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뉴런을 로어 모터 뉴런이라 하는데 이것은 여기에 이제 안테리얼 혼의 셀 바디가 있고요. 다리가 엄청 길게 해서 우리 말단 근육까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로 어퍼 모터 뉴런은 여기 안테리얼 혼에서부터 시작한 다음에 대부분의 뉴런들이 콜텍스의 이제 운동 중추까지 아주 길게 더 길게 펄스 어퍼 모터 뉴런이 끝까지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뉴런 한 개가 엄청나게 길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운동신경계에 대한 거라서 운동신경계에 대한 것은 다른 강의, 교수님 강의에서 좀 더 배우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감각신경의 셀바디는 도잘 루트 갱글리온에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일부는 포스테리오 혼에서 시냅스를 이루고 일부는 그냥 올라갑니다. 근데 자,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엑손이 쭉 올라가죠. 엑손이 다리를 길게 뻗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통과하냐면 앞서 얘기했듯이 화이트 마터를 통과해서 올라갑니다. 뭔가 굵은 셀바디는 도잘 루트 갱글리온이나 포스테리얼 혼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엑손은 이제 전선이죠. 전선이 주로 화이트 마터로 정리되어서 올라가는데 이것도 나름 또 부위별, 기능별로 정리되어서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어센딩, 상행, 뇌로 가는 감각신경계의 엑손에 해당하는 상행 경로입니다. 보시면 뒤쪽에 있는 거는 도잘 화이트 클룸이라고 하고 그 안에 파시큘루스 그라실리스, 파시큘루스 큐네아투스, 발과 손에 해당하는 어떤 것들이 올라가는 길이고요. 그 다음에 포스테리얼, 그 다음에 안테리얼 스피노세레벨럴 트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이제 손해로 가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안테리얼 또는 라테럴 스피노살라믹 트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들이 전부 다 감각신경이고 각각 조금 뭔가 특정한 감각들을 옮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할게요. 자, 여기서는 아래 그림을 보면 세컨드 오더 뉴런이라고 되어 있죠. 세컨드 오더 뉴런 또는 뉴런이 이렇게 중간에 아주 길게 살라무스까지 올라가는 이 경로가 엑손이 쭉 다리를 뻗고 있는데 이것이 주로 또는 퍼스트 오더 뉴런일 수도 있지만 주로 이 화이트 마터를 따라서 그 다음에 어센딩 트랙 중에 특정 트랙을 따라서 올라간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라가는 길이 스페시픽 어센딩 패스웨이와 넌 스페시픽 어센딩 패스웨이가 있다고 했어요. 스페시픽에는 어떤 감각들이 있냐면 터치, 그 다음에 프레셔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스페시픽한 감각이에요. 그리고 프로프리오셉션, 약간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용어지만 우리 인구기에서 한번 다뤘었던 겁니다. 고유 감각, 고위 감각이라죠. 위치에 가는 감각이에요. 프로프리오셉션,
이런 것들은 좀 더 스페시픽한, 좀 더 정밀한 감각들이고, 스페시픽 어센딩 패스웨이를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면 터치 같은 거는 보면 이렇게 퍼스트 오더 뉴런이 브레인스템까지 쫙 올라가죠. 그 다음에 프리오셉션 같은 것은 퍼스트 오더 뉴런이 척수 레벨에서 이렇게 시냅스를 한번 이루고 세컨드 뉴런이 쭉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 살라무스 부분에서 마지막 서드 뉴런이 이제 이어받아서 세레브랄 콜텍스에 정보를 전달하고요. 자, 그 다음에 non-specific ascending pathway는 어떤 감각들이 있냐면 pain 또는 temperature, 통증과 온도 감각은 사실 앞서 말한 터치나 이런 거에 비하면 훨씬 좀 정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감각들을 non-specific이라고, 이 non-specific한 감각들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올라가요. non-specific ascending pathway가 따로 있습니다. 페인은 보면 펄스트 오더 뉴런이 쭉 끝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위쪽에서 이렇게 세컨드를 만나고요. 템퍼러처 같은 경우는 척수 레벨에서 이렇게 시냅스를 이루고 세컨드 오더 뉴런이 쭉 올라갑니다. 약간의 다 다르죠. 이런 것 특징을 갖춘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스페시픽 패스웨이와 넌 스페시픽 패스웨이를 비교한 것인데요. 왼쪽에 스페시픽 패스웨이를 먼저 보시면 메케노 리셉터나 프리오셉터와 같은 자극들은 퍼스트 오더 뉴런을 통해서 도잘 루트 갱글리온을 지나 포스테리어 혼으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퍼스트 오더 뉴런은 다리를 더 뻗어서 세컨드 오더 뉴런을 만나는 메둘라 오블롱가타 레벨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는 경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돌잘 컬럼날 메디얼 렘니스칼 패스웨이, 즉 올라갈 때는 돌잘 화이트 컬럼 패스웨이를 따라서 올라가고요. 메둘라 오블롱가타 레벨에서 세컨드 오더 뉴런과 첫 번째 시냅스를 이루게 됩니다. 세컨드 오더 뉴런은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다시 상행을 하게 되는데, 이 올라가는 세컨드 오더 뉴런의 패스웨이가 바로 메디얼 렘니스커스가 되겠습니다. 이 패스웨이를 따라서 세컨드 오더 뉴런이 살라무스까지 올라가게 되고, 살라무스에서 서드 오더 뉴런을 만나서 이번에는 편측의 프라이머리 소마토 센서리 콘텍스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즉 스페시픽 어센딩 패스웨이의 특징이라고 하면 퍼스트 오더 뉴런이 아주 길게 메둘라 오블롱가타까지 편측으로 동측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고요. 올라가는 경로가 돌잘 화이트 컬럼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고, 메둘라 오블롱가타 레벨에서 편측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때부터 반대측에 메디얼 렘니스컬 패스웨이를 따라서 살라무스, 반대측 살라무스까지 올라간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페시픽 패스웨이를 통해서 전달되는 감각들은 좀 더 분명하고 좀 더 구분이 가능한 위치 감각이나 메케노 리셉터와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넌 스페시픽 패스웨이는 통증이나 온도 감각 같이 조금 더 넌 스페시픽한 감각들인데요. 이것들은 퍼스트 오더 뉴런을 통해서 도잘 루트 갱글리온으로 들어온 다음에 포스테리어 혼에서 바로 시냅스를 이룹니다. 세컨드 오더 뉴런이 바로 같은 척수 레벨에서 반대측으로 넘어가서 여기서부터 스피노살라믹 트랙을 따라서 반대편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세컨드 오더 뉴런이 아주 길게 올라가서 살라무스까지 올라가고요. 살라무스에서 서드 오더 뉴런과 연결되어 프라이머리 소마토 센서리 콜텍스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non specific pathway의 특징은 퍼스트 오더 뉴런은 포스테리어 혼에서 바로 시냅스를 이루고, 세컨드 오더 뉴런이 반대측 편측으로 넘어가서 아주 긴 패스웨이 스피노살라믹 트랙을 따라서 살라무스까지 이동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페시픽 패스웨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텐데요. 진한 파란색으로 된 패스웨이를 먼저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왼손과 왼발의 터치나 아니면 조인트 스트레치 리셉터 같은 자극들은 퍼스트 오더 뉴런이 정보를 인지한 다음에 왼쪽의 포스테리얼 혼으로 들어간 다음 여기서 다시 다리를 쭉 내어서 왼측의 파시큘러스 글라실리스를 통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는 파시큘러스 큐네아투스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러한 것들은 바로 도잘 화이트 클룬 패스웨이가 되겠습니다. 올라간 다음에 메둘라 오블롱가타 레벨에서 반대측으로 넘어간 다음에 세컨드 오드 뉴런이 살라무스까지 정보를 전달하고요. 살라무스에서 다시 시냅스를 형성하고 마지막 서드 오드 뉴런이 특정 담당 콜텍스로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퍼스트 오드 뉴런이 동측을 통해서 메둘라 오블롱가타까지 올라가고 메둘라 오블롱가타에서 세컨드 오드 뉴런이 크로스에서 반대측으로 넘어간다.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손해로 균형 감각을 전달하는 패스웨이는 조금 다른데요. 예를 들면 오른쪽 근육의 머스 스핀들에서 인지하는 프로프리오셉션은 오른쪽 포스테리어 혼으로 들어간 다음 여기서 동측 즉 오른쪽으로 끝까지 쭉 올라가서 세컨드 뉴런이 담당해서 올라가서 포스테리얼 스피노세레벨랄 트랙을 통해서 손해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특징은 퍼스트 오드 뉴런이 첫 번째 포스테리얼 혼에서 첫 번째 시냅스를 형성하고 세컨드 오더 뉴런이 반대측으로 넘어가지 않고 동측으로 쭉 올라가서 메둘라 오블롱가타에서도 반대측으로 넘어가지 않고 바로 손해로 정보를 전달하게 되고 이 패스웨이가 바로 스피노세레벨랄 트랙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Non-Specific Ascending Pathway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Non-Specific Ascending Pathway는 주로 Anterior Spinothalamic Track이나 Lateral Spinothalamic Track이 관여하는데 예를 들어서 왼손과 왼발의 통증, 그 다음에 온도를 담당하는 First Order 뉴런이 도잘 루트 갱글리온을 들어온 다음에 포스테리어 혼에서 첫 번째 시냅스를 이룹니다. 세컨드 오더 뉴런이 바로 반대측으로 그 척수 레벨에서 반대측으로 넘어간 다음 라테랄 스피노살라믹 트랙을 따라서 오른쪽 편에서 쭉 끝까지 올라가게 되고 바로 살라무스까지 가게 됩니다. 살라무스에서 시냅스를 이룬 다음 세 번째 뉴런이 특정 콜텍스로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이사항은 Non-Specific Pathway 경우에 정보가 들어오는 그 척수 레벨에서 바로 세컨드 오드 뉴런이 반대측으로 넘어가서 살라무스까지 그대로 올라간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이런 센소리 시스템, 너브 시스템의 어센딩 패스웨이는 사실 신경학적 검사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환자가 왔을 때 각각의 부위를 만져보거나 테스트를 해서 감각이 살아있는지, 어떤 감각이 사라졌는지, 둔감한지, 소실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를 통해서 척수 어느 레벨의 손상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뒤쪽에 있는지, 척수의 앞쪽에 있는지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 케이스 문제를 조금 보면 더 이해가 되실 텐데 또 그리고 우리가 어느 이제 퍼스트 오더 뉴런이 담당하는 이것이 말초의 어느 부위의 감각인지 어떤 감각인지 그리고 그 부위의 감각은 척수 어느 레벨로 들어가는지를 이제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요. 피부 분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구기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더마톰은 체성 감각이 지배하는 영역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습니다. 예를 들면 배꼽 주변에 어떤 터치 감각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척수 어느 레벨로 들어갈까? 그러면 흉추 T 10번 흉추 레벨로 척수로 들어가서 이제 상인 경로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스페시픽 감각들은 스페시픽 어센딩 패스웨이를 따라서 쭉 올라갈 거고, 넌 스페시픽 통증이나 온도 같은 것들은 바로 들어오자마자 도자 루트 갱그리온에서 반대측으로 해서 계속 쭉 상행을 할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T10 레벨에서 만약에 그 윗부분에서 뭔가 오른쪽이든 척수의 왼쪽이든 뒤쪽에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아래쪽 부분에 왼쪽이든 어디에 어떤 감각이 소실이 되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더마톰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스파이널 코드에 손상이 있는 환자에서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서 손상 부위를 예측하고 파악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센소리 시스템의 어떤 패스웨이를 파악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문제는 자 보시면 고층 건물에서 추락한 환자가 응급실에 왔다. MRI 검사상 10번 흉수의 라이트 안테로라테럴 리전의 손상을 확인하였다. 이 환자에서 관찰되는 증상은 실제로는 이제 MRI를 찍기 전에 먼저 신경학적 검사, 피지컬 이거젠부터 먼저 하겠죠. 검사를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왼쪽과 오른쪽에 어떤 소실과 마비 등을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의사가 확인하고 나서 소견을 아마도 10번 흉수의 오른쪽에 안테로 라테랄 앞쪽 또는 앞 옆쪽으로 리전에 오른쪽에 10번 흉수에 손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MRI 검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오더를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환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0번 흉수니까 T10 레벨이고, T10 레벨에 뭔가 손상이 있기 때문에 하지에 운동이나 감각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하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배꼽 아래 부위의 전체적인 운동이나 감각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미루 예측할 수가 있겠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안테로 라테럴 리전을 손상하게 되면 안테리얼 혼 쪽에 위치한 소마틱 모터 뉴런의 손상을 받게 되어서 오른쪽 하지에 운동 소실이 발생하게 되고요.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오른쪽 안테로 라테럴 사이드의 손상을 이라고 하면 화이트마타 입장에서는 안테리얼 스피노살라믹 트랙이나 라테럴 스피노살라믹 트랙에 손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스피노살라믹 트랙은 넌 스페시픽 패스웨이니까 주로 통각 또는 온도 감각을 전달하는 패스웨이고, 이 넌 스페시픽 패스웨이는 척추 레벨에서 들어오자마자 반대측으로 넘어가서 올라갔죠. 그러므로 오른쪽이 손상을 당했다면 왼측에 온도나 통증 감각 전달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환자에서 의사가 피지컬 이거젠과 신경학적 검사만을 통해서도 척수의 손상 부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뉴럴 패스웨이의 특징과 이동 경로를 아는 것은 임상적으로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의사는 MRI 검사상 어느 부위가 손상이 있을지를 미리 의심하고 검사를 지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뉴럴 패스웨이, 센소리 어센딩 패스웨이나 모터 뉴런의 디센딩 패스웨이를 아는 것은 임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25세 남성이 교통사고로 척수 손상을 입고 병원에 왔습니다. 이 남자는 목과 팔은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다리 운동,
또는 대소변 조절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더마톰을 이용해서 감각 기능을 조사한 결과 남자는 양쪽 니플을 이은 선보다 윗부분의 감각은 느껴지지만 그 아랫부분의 감각은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손상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척수 부위는, 자, 이제 우리가 더마톰을 봐야 되겠죠. 더마톰을 보면 니플 부위는 대략 T4 정도 레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T4 레벨에 뭔가 손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사실 왼쪽, 오른쪽, 앞, 뒤쪽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하면 스페시픽인지 넌 스페시픽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되겠죠. 자, 대충 척수 레벨 어디에 손상이 있는 것을 더마톰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5세 남자가 오토바이 사고로 응급실에 왔다. 척수의 왼쪽 도잘 컬럼 메디얼 렘니스쿠스 패스웨이 부위가 심하게 손상되었다. 소실되는 감각은, 자, 우리가 일단 도절 컬럼 메디얼 렘니스컬 패스웨이가 스페시픽 패스웨이인 건 우리가 배웠죠. 왼쪽입니다. 어떤 감각이 소실될지 한번 볼까요? 메디얼 렘니스컬 패스웨이는 사실 보면 세컨드 오더 뉴런에 해당합니다. 퍼스트 오더 뉴런은 스페시픽 패스웨이에서 퍼스트 오더 뉴런은 동측으로 올라가죠. 예를 들면 오른쪽이면 오른쪽 척수를 타고 올라가는데 메둘라 오블롱가타 레벨에서 반대측, 편측으로 넘어가고 반대측에서 이제 메디얼 렘니스칼 트랙을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이 환자는 메디얼 렘니스칼 트랙의 손상을 확인했으니까 이게 이제 반대로 넘어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메디얼 렘니스칼 패스웨이니까 이때는 오른쪽 팔다리의 촉각, 통각이나 이런 넌 스페시픽이 아니라 오른쪽에 스페시픽한 감각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25세 여자가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왔습니다. 다리를 움직여 보라는 의사 지시에 환자는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였고, 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에서 11분 흉수의 우측 반절의 손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때 예상되는 하지 감각의 이상은 무엇일까요? 실제로는 이제 응급실에 오면 하지 움직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감각 이상도 같이 검사를 하겠죠. 그래서 11번 흉수 우측의 손상을 예측할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검사 소견과 그 다음에 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 등을 오더를 낼 수 있겠습니다. 이 환자의 예상되는 하지 감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넌 스페시픽과 스페시픽의 패스웨이 특징만 기억해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페시픽은 동측으로 쭉 화이트 컬럼 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넌 스페시픽은 반대측으로 넘어간 다음에 올라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측 반절 손상이니까 같은 동측인 우측의 하지에 어떤 스페시픽한 감각, 진동 감각 같은 것들이 소실될 거고, 반대로 좌측의 통각, 냉각, 온각 같은 것들이 소실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69세 여자가 다리를 움직일 수 없어 병원에 왔다. 신경학적 검사에서 양쪽 다리를 모두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안전핀으로 건드리거나 살짝 찔러보니 양쪽 다리에서 촉각을 제외한 다른 감각은 느끼지 못했다. 손상 부위는, 자, 이것은 촉각은 보존이 되었다는 것이고, 양쪽이라고 했으니까 양측에 뭔가 병변이 있는데 촉각은 제외했으니까 스페시픽 패스웨이는 보존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스페시픽 패스웨이는 주로 우리가 돌잘 루트, 도잘 파트였어요. 그 등 쪽으로 해서
도자 화이트 컬럼에 따라서 올라갔으니까 이 뒷부분은 뭔가 보존이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을 다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스페시픽한 패스웨이 중에서도 촉각 같은 것들은 이렇게 동측으로 해서 그다음에 뒤쪽에 파시큘루스 그라실리스, 파시큘루스 큐네아투스 같은 도잘 화이트 컬럼 패스웨이로 따라서 쭉 올라가죠. 반면에 넌 스페시픽한 것들은 이제 올라가는 경로가 안테리얼 쪽으로 왔다가 약간 라테랄 쪽으로 해서 뒤쪽으로 도잘 쪽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운동신경 같은 경우는 이제 안테리얼 혼의 이 로어 모터 뉴런과 어퍼 모터 뉴런이 만나죠. 그래서 안테리얼 혼 부위에 손상이 있을 것으로 양측 다 손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앞쪽이면 이제 라테랄, 그다음에 안테리얼, 스피노살라믹 트랙이 같이 포함이 되면 이런 촉각을 제외한 나머지 감각, 넌스페시픽한 감각, 패스웨이에 해당하는 감각들이 소실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양측의 허리 척수의 앞쪽 절반, 그러면 모터 뉴론의 안테리얼 홈 부위와 그 다음에 넌스페시픽한 패스웨이가 올라가는 스피노살라믹 트랙이 포함된 이 부위에 이제 손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서 모터가 어떤지 감각이 어떤지 통해서 척수 어느 레벨에서 어떠한 감각이 이상이 있으니까 척수 어느 레벨에 어느 부위에 손상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프로프리오셉션에 대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프로프리오셉션은 위치 감각입니다. 플레이스나 포지션에 대한 감각이고, 이러한 프로프리오셉션을 담당하는 리셉터들은 머슬 스핀들이나 조인트 리셉터에 주로 위치를 하고, 이러한 리셉터들이 관여하는 것에는 골지 텐던 오르간 등이 있겠습니다. 머슬 스핀들은 근육 길이의 변화를 감지하고 스트레치 리플렉스, 즉 딥 텐던 리플렉스에 관여합니다. 골지 텐던 올간도 텐던 쪽에 위치하면서 위치 감각을 담당하지만 또 골지 텐던 리플렉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리셉터는 전국적으로 프로프리오셉션을 담당하지만 그 이외에 이러한 리플렉스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머슬 스핀들은 근육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고, 아래 그림처럼 머슬 파이버를 콜 형태로 감싸고 있어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 즉 근육의 굵기의 변화를 잘 인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스트레치 리플렉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치 리플렉스는 잘 아시다시피 고무망치로 무릎을 두드리면 앞발이 앞으로 이렇게 차는 듯한 형태의 반사를 보이는 것인데요. 리플렉스, 즉 반사이기 때문에 중추신경계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초에서 이러한 반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반사의 특징은 아주 작은 강도의 인대를 두드림으로써 근육이 이완되는 어떤 자극을 주게 됩니다. 이완되는 자극을 주게 되면 쿼드리셉스 머슬이 반대로 수축하는 반사를 보이는 것인데, 이런 인대로 두드려서 근육이 늘어나는 이완 자극을 주게 되면 머슬 스핀들이 이를 감지하게 됩니다. 근육이 이완된다는 것을 감지하고 이 퍼스트 오드 뉴런이 포스테리어 혼으로 들어가서 바로 앞쪽에 있는 안테리어 혼의 모터 뉴런을 익사이테이션 시킵니다. 그러면 모터 뉴런이 쿼드리셉스 머슬에 흥분성 신호를 주게 되고, 이번에는 쿼드리셉스 머슬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즉 이완 반응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수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근육이 움직이려면 반대측에 있는 햄스트링 머슬은 이완이 되어야지 다리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치 리플렉스에는 항상 인터 뉴런이 존재하고 반대측 뉴런을 이완시키는 반응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치 리플렉스는
근육이 이완되는 것에 대한 반사적인 근육 수축 작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대표적으로 쿼드리셉스 머슬에서 일어나는 반사만 보고 정의를 내리는데 모노시냅틱 리플렉스죠. 그리고 오토노믹 레귤레이션이면서 근육의 길이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무릎을 두드려서 다리가 움직이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적은 자극에 이완 자극에도 근육의 수축을 제대로 하는지, 즉 이완에 대한 수축에 대한 이완과 같은 반사적인 근육 길이 조절이 제대로 자율적으로 일어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근육의 길이가 일시적으로 길어지게 되면 이때 머슬 스핀들이 이를 감지를 하게 되고, 이러한 감지된 것은 바로 앞쪽에 있는 알파 모터 뉴론의 액티비티를 전달하게 되어서 근육이 쿼드리셉스 머슬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반대쪽에 있는 햄스트링 머슬은 중간에 인터 뉴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릴렉세이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스트레치 머슬의 리플렉스의 임상적인 의의는 근육이 중추신경계에 어떤 명령이 있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말단에서 오토노믹하게 근육의 길이를 일정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그 임상적인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치 리플렉스가 정상적으로 있기 때문에 중추신경계가 관여하지 않아도 우리가 균형을 이루고 스트레치와 리플렉스를 짧게 반복하면서 잘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골지 텐던 올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골지 텐던 올간은 텐던 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골지 텐던 올간의 경로를 보시면 텐던에서 시작돼서 도잘루트 갱글리온으로 들어간 다음에 펄스트 오더 뉴런이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 바로 이니비토리 인터 뉴런입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벤트럴 루트를 통해서 알파 모터 뉴런에 연결되는데, 이번에는 골지 텐던 올간이 액티베이션 되게 되면 1차적으로 이니비토리 인터 뉴런을 만나기 때문에 알파 모터 뉴런은 반대로 억제가 되게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골지 텐던 올간에서 액티베이션 되는 어떠한 정보는 척수 레벨에서 이니비토리 인터 뉴런을 통해서 알파 모터 뉴런이 억제되는 형식으로 나타내게 되고, 이러한 자극은 언제 나타나는 것이냐면 과도하게 무거운 물건을 의지를 가지고 들려고 할 때 우리 몸에서 근육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물건을 놓아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근육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골지 텐던 리플렉스의 생리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프로텍티브 피드백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근육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고요. 과도한 텐션이 주어졌을 때 이러한 골지 텐던 리플렉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진한 파란색부터 볼게요. 그러면 프로프리오셉터가 있는 조인트 스트레치 리셉터 손그림 보시면 퍼스트 오더 뉴런이 다리를 쭉 뻗어 가지고 포스테리어 혼에서 동측으로 쭉 올라갑니다. 길게. 그래서 메둘라 오블롱가타까지 가고, 이것이 이제 스페시픽 패스웨이를 따라서 이제 감각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퍼스트 오더 뉴런을 보시면 한쪽 다리가 포스테리어 혼에서 보면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방금 우리가 배웠던 운동신경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어서 반사적으로 중추까지 가지 않고 반사적으로 뭔가 움직임을 하거나 할 때 이런 퍼스트 오더 뉴런이 이제 운동신경하고 연결되어서 리플렉스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하늘색을 보면 머슬 스핀들도 프로프리오셉션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포스테리어 혼에서 세컨드 오더 뉴런이 이제 바로 시냅스를 한 다음에 손해로 전달하는데, 균형 감각을 전달하는데, 위치 감각이나 균형 감각을 전달하는데, 여기에서도 퍼스트 오더 뉴런이
머스 스핀들의 퍼스트 오더 뉴런이 척수 레벨에서 또 앞쪽에 있는 운동신경과 이렇게 시냅스를 이루거나 또는 인터뉴런을 통해서 시냅스를 이루어가지고 앞서 봤던 이런 리플렉스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중추하고 상관없이 말초에서 어떤 반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감각신경계를 통해서 이 척수 레벨에서 바로 연결이 시냅스를 통해서 운동신경계로 연결되어서 뭔가 말초에서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리플렉스들이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이거 외에도 사실 non-specific pathway도 척수 레벨에서 뭔가 인터뉴론이나 직접적인 시냅스를 통해서 운동신경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늘에 찔리거나 뜨거운 것을 딱 만졌을 때 순간 반사적으로 움직임이 있을 수 있죠. 이때는 척수 레벨에서 중추신경계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것도 있긴 하지만 반사적으로 근육과 연결이 되어서 움직임을 유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척수 레벨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있을 수 있음을 이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감각신경계의 뉴럴 패스웨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뉴럴 패스웨이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임상적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